안녕하세요.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 부등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단원 들어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부등식과 그 해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부등식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 해란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등식이란 무엇인가요? 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이란 우리 이전까지 공부했던 식은 등식이라고 해요. 등식 중에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방정식에 대해서 그토록 열심히 배웠습니다. 즉 방정식이란 등식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등식이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죠. 등식이란 어떤 기호? 등호를 사용하여 수나 식을 나타낸 식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 등식이라고 합니다. 등호란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명 여러분들이 는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호를 뭐라고 하냐? 등호라고 합니다. 자,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 등식.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 등식. 발음 조심하시고요. 그렇다면 부등식이란 과연 어떤 뜻일까요? 등호를 사용한 게 등식이라면 부등식이란 무엇을 사용할까요? 부등호겠죠. 부등호를 사용하여 마찬가지 뭐랑 뭘 표현한다? 수나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부등식,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등식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등호는 이건 줄 알겠어. 부등호란 무엇일까요? 등호가 아니래. 몇 개가 있을까요? 네 개가 있습니다. 요거.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부등호. 그리고 이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무슨 식? 부등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부등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넘어갑니다. 부등식의 표현.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부등식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이걸 읽어보면 x는 a보다 뭐라고 읽죠? 크다라고 읽죠. x가 a보다 크죠. 두 번째,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x는 a보다 작다라고 읽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x는 a보다 좀 더 길죠? 크거나 같다라고 읽죠. 마지막 네 번째, 이걸 뭐라고 읽습니까?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읽습니다. 맞습니까? 작거나 같다. 자, 두 번째, 이걸 우리가 좀 더 유식한 말로 수학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x는 a보다 크다, 이거 우리는 간단히 두 글자로 x는 a 초과라고 하죠. 두 번째, x는 a보다 작다, 이걸 우리는 x는 a 뭐라고? 미만이라고 읽습니다. 세 번째,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는 x는 a 이상이라고 말하고요. 마지막,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는 x는 a 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상, 이하. 특히나 초과, 이상 헷갈리지 마시고요. 미만, 이하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이상, 이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이구야, 기침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씩이 더 있어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x는 a보다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를 우리는 다른 말로 x는 a보다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학생들에게 x는 a보다 작지 않아 라고 물어본다면 작지 않아, 그럼 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작지 않다의 뜻은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라고요. 작지 않다의 뜻은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 x는 a보다 크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크지 않아. 그럼 작은 거야 라고 하시는데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라고요. 같다가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당연히 첫 번째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맞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 부등식의 해 가겠습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죠. 자,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근이라고도 하죠. 이미 우리는 방정식에서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방정식의 해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히만 정리해 보면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을 뭐가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라고 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부등식을 뭐가 되게 해요? 참이 되게 한다고요.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무슨 값? 미지수의 값.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등식의 해, 부등식의 근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의 값이 1, 2, 3, 4일 때 부등식 이거 x-1이 3보다 작다. 이것에 대한 해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리가 좀 더 친절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었습니다. x의 값이 1, 2, 3, 4가 있고요. 이 부등호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이 식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방정식과 같이 좌변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부등호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뭐라고 한다? 우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직접 x의 값을 대입해서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을 비교해서 이 식이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x값 대신에 1입니다. 1을 좌변에 넣으면 x 대신에 1이니까 1 빼기 1은 0 되죠. 우변은 얼마입니까? 3. 3이 0보다 작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아하. 그러니까 부등식을 참이 되게 했네. 그러면 이 x의 값, 미지수의 값은 얼마? 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두 번째 x의 값 대신에 2를 넣어볼까요? 좌변은 x 대신에 2니까 2 빼기 1은 1 되겠죠. 자, 1이 3보다 작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참이 되네. 그렇다면 x의 값 2도 역시나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x의 값 대신에 3. 3 빼기 1이 얼마입니까? 2죠. 2가 3보다 작다. 역시나 참이 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x의 값 3도 해가 되겠죠. 자, 마지막 x의 값 대신에 4를 넣어보면 4 빼기 1이 얼마입니까? 3인데 3이 3보다 작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왜? 둘은 같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부등식을 잘 봤을 때 x의 값이 4개 주어졌을 때 이 중에서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해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x의 값이 얼마? 1, 그리고 2, 그리고 3. 무려 몇 개가 등장합니까? 3개가 나온다는 사실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잠깐만. 자, 우리 방정식하고요.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잠깐만 비교해 볼게요. 방정식의 해와 부등식의 해를 비교해 보시면 방정식의 해는 일반적으로 몇 개 나왔습니까? 1개 나왔죠. 근데 부등식의 해를 보시면 몇 개가 나옵니까?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방정식의 해, 우리 중1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중2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해가 1개, 한 쌍 나왔는데 앞으로 배우시게 되는 부등식은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항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통 대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차이점이고요. 자,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부등식이 주어지고 이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걸 앞으로 간단히 뭐라고 부를 거냐? 부등식을 푼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등식의 모든 해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등식을 푼다라는 말은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한다.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부등식이 무엇이고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부등식이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기호를 써서 나타낸 식, 부등호를 이용하여 나타낸 식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부등식의 해란 무슨 뜻이다? 부등식을 뭐가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부등식의 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는 간단히 부등식의 첫 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